지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가야 고분군. 영남을 중심으로 인식된 가야의 역사가 호남으로 지평을 넓혀 새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광불자원 같은 거 보면 그런 것들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어떤 자료들을 지금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해놓은 그런 걸 보면 장수군을 중심으로 해서 백두대간 일원에 철광석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빨갛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수 지역에 우리 선조들은 이미 철이 있었던 걸 알고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서 발전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장수군 천천면의 너른들. 이곳에 자리한 야트막한 야산에 고대 국가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제철 유적이 보고된 곳이 바로 장수군인데요. 장수에서 꽃피워진 가야 문화. 그 시작은 바로 이곳 삼고리입니다. 30여 년 전, 한 역사학도가 장수 시골 마을에서 마주한 뜻밖의 만남은 1500년의 시간을 깨우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거의 우연에 가깝죠. 1993년 제가 혼자 배낭을 메고 천천면 그 삼고리 삼장마을 입구에서 어르신을 만났는데 혹시 이 마을에 그 고름장 또는 그 고려장이라 부르는 그 무덤이 있느냐고요 여쭤봤더니 마을 뒷산에 고름장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해마다 긴 창을 들고 와서 창을 쑤시고 땅을 파헤쳐서 유물을 꺼내가는데 거기를 한번 가봐라라는 이제 어르신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산을 올라가 봤죠. 가서 보니까 가야토기가 눈에 들어왔고 그 자체가 이제 장수군에서 가야와 첫 인연을 맺는 그런 순간이었죠. 백제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곳. 그러나 그곳에 가야가 존재했음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94년 그 이듬해 우리 국립군산대학교 발굴단에서 이제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 발굴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가야계 구분이 대규모로 모습을 드러냈고 또 가야계 구분에서 상당량의 가야토기가 출토됨으로 인해서 금강 최상류 즉 장수군에도 가야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학계에 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 삼고리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가야계 토기가 모습을 드러냈고 부귀의 상징이었던 화려한 구슬과 높은 신분과 위세를 상징하는 환두대도가 출토됐죠. 삼고리에서 나온 유물 중에 저는 제일 이쁜 게 이제 채색구슬. 예전에는 오방색이었다는 그 5가지 색깔의 채색구슬이 있는데 이 채색구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물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제 동남아에서 가져오는 이런 유물들인데 상당히 국제적인 유물이죠. 저기 영산강 유역의 마한의 최고 지배자 무덤에서 나오는 유물, 아니면 신라에서 나오는 왕에 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유물, 그런 데서만 출토된 유물인데 그러한 유물이 삼고리에서 나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런 국제적인 유물. 장수가야의 역동성과 국제성을 보여준 삼고리.
그리고 여타 지배자의 무덤과 견주어도 손색 없는 이곳 삼복리 고분군은 이 땅을 호령한 가야 왕국의 기세 그 자체입니다. 이 일대에 124개 정도 육안으로 확인되는 고분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일부만 지금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 삼복리 고분군이 분포 현황이라든지 규모 면에서라도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동천리보다도. 요 인근이 굉장히 중요한 가야시대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 같고 백두대간 60년 고개를 넘어서서 처음 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분들도 저렇게 위상이 있어야 생소한 낯선 사람들한테 위화감도 조성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장수가야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타임캡슐. 수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시작된 삼복리 고분군의 발굴 조사는 여러 의미로 놀라움을 선사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유적이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도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그 발굴 조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대부분의 고분을 저희 조사기관에서 발굴 조사를 했는데 내부 조사를 해보면 정말로 깨끗이 빗자루를 쓸어 담듯이 바닥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무덤 안에 넣어준 그 유물이 당대 풍미했던 최고의 천하제일 명품이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도구르는 과정에 유물이 깨지게 되면 대체로 도굴꾼들은 그걸 버리고 가는데 삼복리의 경우에는 깨진 유물도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그만큼 천하제일의 명품이 그 무덤 안에 부장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제에 의해 철저히 파헤쳐진 삼복리 고분. 그 당시 어떻게 이런 대대적인 도굴이 자행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고분군을 도굴했던 사람이 오구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대구에서 전기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죠. 그 번 돈을 삼복리 일원에 다 쏟아붓는데 일단은 개발을 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사람의 그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펜스를 치고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을 짓고 사람을 고용해서 가야 고청을 도굴했다고 합니다. 그 무덤 안에 부장된 유물이 워낙에 명품이어서 그걸 지킨다는 건 어렵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유물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고분의 위상이 높았다라고 봐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겠죠. 극심한 도굴로 인해 무덤의 형태가 심하게 훼손되고 텅 비다시피 했던 삼복리 고분.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의 퍼즐을 맞추고자 했던 학계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발굴을 하면 할수록 더욱 상세히 드러난 것은 가야의 소중한 유물이 아닌 무참히 파헤쳐진 도굴의 흔적이었습니다. 도굴하는 사람들도 기본 예의는 있거든요. 보통 한쪽으로 구멍을 뚫는다든가 해서 몰래 파고 들어가는데 이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 큰 고분에 한쪽 벽을 뜯어내고 들어갑니다. 특히 남쪽 벽이 많이 뜯겨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삼국시대 백제 무덤 같은 경우는 남쪽에 입구가 둡니다.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걸 뜯어내다가 보니까 뚜껑돌이 엄청나게 큰 뚜껑돌이 밑으로 주저앉으면 그 당시 이 중장비로도 끌어올리기 힘들거든요. 그런 정말 저희가 조사를 꼼꼼히 했습니다. 근데 딱 발굴을 해보니까 칼이 놓였던 자리를 저희는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도굴하는 사람들도 칼이 그만큼 중요하고 멋진 칼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떠갔나 봐요.
그 칼이 놓여져 있던 그 자리가 그대로 윤곽을 한번 찾았는데 칼은 찾을 수가 없었죠. 삼복리 고분군을 향한 학계의 노력과 집념은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귀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바로 꺽쇠입니다. 돌아가신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목관에 모시고 못을 박아서 고정을 시키지만 목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디귿자 모양의 꺽쇠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꺽쇠가 출토되어야만 그 고분의 주인공이 왕과 왕비다라는 것이 우리 고고학계의 정설인데, 삼복리에 있는 가야구 중에서는 도굴이 아무리 심해도 꺽쇠는 출토가 됩니다. 육가야를 떠나서 만 이후에 변환 지난 사만 이후에 가약의 소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헌기록상 중국이나 이런 것 봐도 20개국 이상의 소국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쪽은 이쪽 지역만의 가약의 소국이 자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서쪽의 유일한 가야왕국. 남겨진 흔적들을 통해 역사 속에 새롭게 등장한 장수가야는 이곳을 기반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하고 강성한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강력한 왕국을 유지하며 새를 떨쳤던 걸까요? 삼복리 고분의 발굴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 것은 백두대간 서쪽에 자리한 유일한 가야, 장수가야의 흔적이었습니다. 장수가야 이전, 우리가 알고 있던 가야는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자리했습니다. 오직 장수가야만이 백두대간 서쪽에서 확인되는데요. 옛날의 경제는 물물 교환이었죠. 물품을 가지고 물품을 바꾸는 물물 교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물 경제였는데, 가야 무덤을 발굴을 해보면 유물 자체는 전국구입니다. 일단 유물 박물관을 이루고, 그리고 명품 백화점, 즉 최고의 물품이 거의 집결을 하고, 전국에서 이제 장수로 뭘 사러 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한, 백제, 신라, 그리고 모든 가야가 장수군으로 그 유물을 보낼 정도로 장수에서는 뭔가가 생산이 됐는데, 그 자체가 최근의 고고학적인 성과에 의하면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덕유산 자락의 깊은 계곡 대적골. 이곳은 호남 최대 규모의 제철 유적지입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 풍부한 철광석과 더불어 철을 가공했던 재련소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장수군 곳곳에서 다양한 철기 유물들이 발견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건 원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료가 없는 곳에서는 만들어지질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장수나 이런 지역에 있었던 가야 세력이 이 철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철은 고대 사회에서는 농공구, 무기 이런 것들을 다 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국력이 되는 거죠. 철이 없으면 그걸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철을 사러 가야 됩니다. 철의 경우에는 부와 권력과 국력의 상징으로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우리 한반도에서 천혜의 철광석 산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장수군을 제1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장수가야.
단순한 변방 세력이 아닌 강성한 왕국을 이룬 장수 가야의 명성을 또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초반 장수 마봉산 자락의 그 모습을 드러낸 동촌리 고분군입니다. 동촌리 고분군은요 21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이고요. 이 안에 그 육안으로 확인되는 수장층 무덤만 83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곳에 형성된 대규모의 고분군은 장수 가야의 비밀을 품고 자연의 품에 숨겨져 있는데요. 동촌리를 한 3번을 도전을 했어요. 저희가 그 산줄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2번 탈 때까지 거기 그 산줄기를 마봉산 자락을 탈 때까지는 제가 조사했는데 저는 고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산인 줄 알고 계속 오르락 내리고 했던 그 언덕들이 산이 아니라 그게 커다란 고분이었던 겁니다. 천혜의 자연을 활용해 특색 있는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장수군은 수려한 자연 경관과 더불어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마주할 수 있는 이곳을 트레일레이스 코스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내와의 접근성이 좋은 동촌리. 오롯이 자연 속에 숨겨진 이곳 역시 장수의 다른 고분들처럼 아픔을 품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때 재밌었던 게 일제시대 동전이 나왔고 은하수 담뱃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조명기구로서는 브라운관만한 조명기구도 나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제강점기부터 도굴이 됐던. 가야 왕국의 작은 흔적이라도 찾고 싶은 염원을 담아 동촌리 고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가야의 토기는 물론 학계의 이목을 장수로 집중시킨 중요한 유물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발굴 조사를 했는데 고분 내에서 거의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말뼈와 함께 공반되어서 말의 편자, 신발이 거기서 나온 거죠. 이제. 근데 그게 국내 최초 사례였어요. 사실 가야계 고총에서 편자가 출토된 경우는 아마 장수 동촌이 19번이 처음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장수가야의 경우에는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생산하는 재련뿐만 아니라 철광석을 녹여서 나온 무쇠를 다시 두드려서 철 제품을 만드는 가공 기술까지 가진 최고의 철 관련 전문 집단이었을까 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말 전용 신발이라고 할 수 있는 편자. 이는 실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물입니다. 편자는 말이 달리면서 깨지면 재긴을 못 하잖아요.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이죠. 최고의. 그래서 이렇게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아요. 이게 장수가야가 철광석을 녹여서 무쇠만 교역을 해도 국력은 다질 수가 있는데 다시 무쇠를 두드려서 철 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교육을 했다? 그럼 국력의 자체는 무한대이죠. 가야 관련 철 제품 중에서 정말 으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편자가 장수 동촌리에서 나왔다는 자체는 장수가야가 철 재련과 함께 가공도 했다라는 결정적인 고고학 증거입니다. 재련부터 철을 가공한 완제품 생산까지 철의 테크노밸리였던 장수. 철의 왕국 장수가야는 최근 진행된 동촌리 16호분의 발굴을 통해 더욱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올 봄에 이제 16호분에 대해서 발굴 조사를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도굴이 안 당했길 비례했는데 어느 정도 노출하니까 커다란 구멍이 3군데 뚫려 있더라고요. 아, 도굴꾼들이 다녀가셨구나 이분들이. 여기도 신기할 정도로 뚜껑들 하나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처박혀 있었어요. 그 뚜껑들 여니까 거기서 칼이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칼이. 1500년 전에 부장되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칼이 나오는 거예요. 부장된 모습 그대로 1500년간 잠들어 있었던 삼엽 환두대도. 이 칼의 발견은 철을 기반으로 다져진 장수가야의 강성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보통 이제 신분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을 칼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칼에 장식도 있으면 좋겠고 금이나 은의 형태도 막 씌워져 있는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처음 노출된 형태는 다 녹슨 형태의 칼의 모습만 나왔는데 장군들의 칼은 끝에 이렇게 동그란 고리가 달린 칼들이 높은 사람들이 쓰거든요. 그게 환두대도라는 거예요. 둥근 고리가 달린 커다란 칼인데 이 고리 안에 장식이 들어가요. 3개의 잎사귀가 있는 삼엽이라는 형태 아니면 그 매나 수리의 형태라는 형태도 있네. 최고 권위를 상징하는 유물인데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거기에 삼엽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잡이에 은으로 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의 신분이 묻혀있던 무덤이라는 게 그런 유물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변방이 아닌 독자적 정치체를 갖춘 경제와 국력의 중심이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유물. 삼엽 환두대도가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강성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역사를 꽃피운 장수가야. 잊혀진 그 시간들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전 지구인에게 그 의미를 알리는 일이 이제 우리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또대간을 넘어서 서쪽에 유일하게 자리한 고분군이 이쪽 삼복리 고분군이거든요. 저희가 국가사적이 되고 조사가 좀 다 돼서 이거에 대한 이게 뭐 가치가 좀 규명되고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제철 유적을 남긴 곳이 장수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국가유산청 특별법 5관왕을 차지한 곳도 장수라는 것 기억을 하시게 되면 머지않아 장수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 확장 등재를 이루지 않을까 기대를 가져옵니다. 저희 장수군은 마안, 가야, 백제, 신라, 후백제 등 5대 역사 문화권이 존재하는 유일한 고장입니다.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역사 문화를 자원화시켜서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문화유산. 고대 문화의 보고, 장수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수수께끼 왕국 가야의 화려하고 풍성한 발자취에 백제와 신라, 후백제로 이어지는 장수군의 역사와 가치는 반드시 되새겨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